이슈 두 번째 요거 보셨죠? 아유. 이슈 두 번째. 네. 요거는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서 네. 제가 좀 골라봤어요. 제목이요. 판사의 선처가 부른 80대 아동 성범죄. 네. 나이는 무기가 아니다. 제목 참 깔끔하게 붙였어요. 어떤 면에서. 네. 판사가 선처를 해줬대요. 80대 아동 성범죄자한테. 근데 80대라고 해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상당 부분 선처를 해줬는데 이거 잘못됐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나이가 무슨 무기냐 이런 얘기거든요. 요 판사 그 판결한 내용을 먼저 읽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판사가 선고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고인이 네. 80살의 고령으로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것을 보이는 점. 그러니까 이거 아마 죄를 짓고 재판에 회부됐는데 이제 판사가 이 피고인을 봤더니 80세인데 고령인데다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예전에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던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대요. 저희가 좀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의무 신고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신고할 수밖에 교육자들. 없잖아요. 근데 네. 그 신고했는데 그 교장님하고 교감님이 이 사람 선처해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탄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그걸 참고해서 이제 봐줬다는 거고 그게 2018년도 판결문이에요. 네. 이게 한 건만 이 사람이 이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한 게 아니에요. 80살이나 쳐드시고 말이에요. 네. 두 번째 판결문 2019년 그 이듬해입니다. 바로 바로요. 한 해 뒤에 이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한테 쳐드셨다고 내가 얘기하면 절대 안 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인생을 잘못 살은 80이나 넘은 사람이 말이야. 어린애 지 손녀뻘 아니야. 그러면 손자뻘 아동이요. 그런 애를 갖다 성범죄하는 게 이게 두 번째 2019년도 거를 보니까 피고인이 네. 2018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네. 그 이외에는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이 네. 살아온 점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80살이 넘는 고령으로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등등등 하면서 2019년도에 이게 두 건이 선처하면서 썼던 판사의 판결문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두 개 판결문에 언급된 이 80대 노인. 네. 이 사람은요. 올해 4월 달에 등굣길에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집으로 유인을 해요. 집으로. 그래가지고 수차례 성폭행한 이 혐의예요. 그래서 상습 아동 성범죄자입니다. 이 사람. 그런데 그가 2018년과 19년에 80살이 넘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각각 다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선처 판결을 받은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2019년도 판결을 보면 교수님 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얘기를 해요? 지금 2018년에 있었고 19년에 있었으면 이 사실 자체가 재범을 했다는 그냥 입증인데요. 그렇죠. 근데 판사는 나이가 80의 고령이고 공무원 출신은 봐주나 봐. 난 진짜 좋네. 교수님 좋으시겠어요? 나 32년이나 공무원 했으니까 공무원 출신이라. 근데 나는 내가 이런 판결문에 써서는 안 되겠지. 내가 들어가서는 나이가 많고 공무원 출신인데다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거면 80 정도 되면 약간의 뭐 치매는 오죠. 네. 뭐 그런 거를 이유로 해서 2018년, 2019년 등굣길에 학교 가는 여자의 집으로 끌어들여서 강간한 게 용서가 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나이가 많고 공무원 출신이고 건강이 안 좋다는 거랑 피해자가 피해 입은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기사를 쓴 기자가 나이는 무기가 아니다. 나이는 무기가 아니다. 나이가 나이가 나도 제법 들어보니까요. 이제 주변에서 젊은 친구들 같이 어울리는 부류 중에서 나이 먹은 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내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봤더니 네. 딱 하나야. 뭐예요? 이 사람은 뭐든지 자기하고 어울리는 부류의 젊은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를 할 때마다 나이 먹은 내가 오라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항상 자기하고 어울리는 자기보다 아랫사람들한테 나이로 먹고 들어가려고 그래. 나이로 이기려고 그러고, 나이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그 아주 나이를 계속 진짜 여기서 나오는 저는 무기로 내세우면서 대인관계를 하려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질 않아. 제가 사실 이 표현 되게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긴 한데 그거 있잖아요. 꼰대. 요즘은 그런 꼰대, 걸 꼰대, 약간 꼰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꼰대라 소리 하잖아.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사실은 싫어요. 좀 듣기가 어감이 안 좋고. 어른들한테 할 네. 거는 아니죠 사실은. 조금 무례한 단어인 것 같아서 싫은데 요즘 애들이 그렇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이는 진짜 무기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들으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갑을 열고요 입은 닫으라고 그랬어요. 지갑을 열고요.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고 그랬다고 될 수 있으면 그게 그 지혜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거든요. 그리고 입 열고 하려면 막 어울려줘야 돼 같이. 내 나이를 저쪽에서 인식 못할 정도로 같이 어울려줘야 돼요. 동일한 눈높이로 수준으로. 네. 너 나한테 짜증나는 것은 막 얘기해. 나도 막 짜증나는 거 막 얘기하고 차라리 그렇게 가든지 입을 닫고 지갑 여는 게 맞는데 매사 그 사람 보면 항상 나는 대우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서로 잘못해도 내 나이를 봐서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멍청한 거예요. 안 돼요. 안 되죠. 나이가 많다는 거는 지혜가 있고 지혜와 슬기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와 슬기 또 살아온 경륜 이런 거를 존중받는 거는 맞아요. 존중해 줘야 되고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나이로 마구 눌러가지고 끌고 가는 거는 옳지 않죠. 옳지 않죠. 그거. 아니 물론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그 밥 걱정 안 하고 아까 우리가 절대빈곤, 상대빈곤도 얘기했는데 그런 거를 극복하고 오늘날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윗세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피땀으로 이 나라가 이룩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고생 많이 한 분들입니다. 네. 접대 내가 뭐 말씀했지만 뭐 영화에서 무슨 영화 나왔는데 거기서 뭐 사우디로 뭐 어디로 맨날 젊은 시절에 해외에 가서 땅 파가지고 일해서 겨우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미 늙었고 이제 그 늙은 그 사람을 누구도 대우해주지 않고 그런 서글픔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내 되시는 분이 그 남편한테 황정민이 나오는 거였는데 국제시장인가? 국제시장. 거기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의 인생 드라마에서 당신이 주인공인데 왜 당신의 인생 드라마 속에 당신은 안 보이느냐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아팠어요. 그걸 내가 생각이 나는데 대우 받아야죠. 우리 윗세대 나이 드신 분들 정말 배고파서 물로 배 채우면서 이 나라 일군 분들이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존경해줘야 하고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 닫고 지갑 여는 분들이에요. 알아서 잘해줘요,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네. 근데 나 이랬던 사람이 나 굶어서 하고 근데 대체로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또 그 시대에 크게 기여한 것도 아니더라고. 또 지나가 보면.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더더군다나 손녀 같은 애를 초등학생을 학교 가는 애를 끌고 가고 집에서 데리고 와서 강간한 80대가 이게 선처사유가 되냐고 이게. 그것도 2018년 19년 1년 사이에 연이어서 범행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교도소에 입감해가지고요 거기서 마감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나와서 또 생떼 같은 그 손녀들 또 피해 줍니다 이거. 지금 이게 선처받았다고만 나와 있어서 교수님 예, 내가 알고 있기에는 이거 실형이 안 나온 거예요. 실형은 나왔는데 아주 단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단기. 그럼 어느 정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이 많다는 이유로 해서 성범죄자한테 온정적인 판결을 내리는 게 과연 정당한가? 이건 판사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약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납득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잖아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다는 건 법으로 규정해 놓은 옳은 행동과 그른 행동 중에 그른 행동을 택한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거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맞지 않고요. 이제 65세 이상부터 이제 노인의 반열 네. 속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나도 이제 노인의 반열 속에 들어가 버린데 어느새.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 65세 이상의 노인이 인구의 16.5%래요. 고령 사회죠. 예, 853만 7천 명. 네. 많아요. 근데 이제 고령 사회로 들어왔죠. 26년도에는 초고령 사회가 초고령 된대요. 사회 되죠. 예. 65세 노인이 인구의 20% 이상을 넘으면 초고령 사회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사회가 아마 2026년 되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20%가 넘나 봐요. 전체 인구에.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범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 이거? 이제 노인 범죄 그럼 다 봐주기 시작. 예. 오르잖아요, 실제로 점차. 네. 이게 노인분들이 건강 상태가 양호해지고 맞아요. 영양 상태가 좋아지니까 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풍족해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되는 것 같고 또 뭐 반대 경우도 있어요. 있죠. 사회적으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누리던 지위가 상실되는 거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게 범죄로 유입될 수도 있기는 네, 하고요. 네. 이런 거 아마 제 생각은 여러 이 사회학자들이 노인 관련돼서 상당히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응? 홍 박사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범죄 쪽에서도 그래서 요즘 아니고 얼마 전부터 몇 해 전부터 이런 노인 범죄의 어떤 양태가 왜냐하면 기존까지는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뭐 젊은 청장년층 이런 층을 놓고 대다수의 그 대상으로 놓고 연구가 되어 다 진행이 그런 그렇죠.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왜냐하면 완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행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회가 변해가지고 이제는 그 범죄를 행하는 대상이 노인이 되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20% 된다며 조만간. 그래서 새로운 연구가 진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고 실제로 지금 그래서 좀 새로운 분야처럼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시작하고 있는 그런 분야예요. 그러니까 노인 복지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시급하고요. 네. 그다음에 노인들의 범죄 관련된 것도 당연히 같이 가야 돼요. 맞아요. 네. 같이 가야 돼요. 지금 2026년도에 전체 인구의 20%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노인이 주류가 되는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네. 그들에 의한 범행도 이제 80 이상이다 해가지고 선처해줘서 금방 나와서 또 보면 금방 나와서 또 보면 이러면 안 그렇죠. 되죠. 네,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뭐 어떤 노인들의 어떤 복지 관련된 거 이런 같이, 것도 또 네. 같이 가야 되겠죠. 맞아요. 하여튼 뭐 이 부분은 노인이라고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절대 이건 벼슬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무기도 아니죠, 이거.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근래에 예. 지금 성범죄에 한해서 성범죄 양형 기준 중에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고령을 빼자. 빼야 돼요. 빼야 라고 돼요.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고령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의미가 모호할 뿐더러 그것이 어떤 그 감형 사유가 되느냐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그동안은 때문에 뭐 비교적 70세 이상이면 그냥 알아서 뭐 관행처럼 감경 사유에 해당이 됐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특히나 그 아동 성범죄 관련돼서는 이건 지탄받아 마땅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속상한 그런 사건 하나 다뤄봤고요. 네.